이렇게 어딘가에 글을 쓰는 게 처음이라서 조금 어색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결혼을 준비 중인 4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요즘은 그렇다 해도 솔직히 조금 많이 늦긴 했죠. 하지만 시간에 쫓겨서 주변 사람들 눈치에 치여서 그렇게 하고 싶은 결혼이 아니었기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서서 한 번 실패를 했기에 제게 시간이 더 필요하기도 했죠.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도 저의 파혼 이야기입니다. 제 성격이 시원시원한 편이라서 아마도 끝까지 들으시면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이 채널을 택한 이유가 저를 싫어했던 시어머니가 즐겨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난가 하시는 분들도 꼭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현재 경기도에서 살고 있지만 태어난 곳은 서울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젊은 때, 그리고 제가 중학교 이전까진 굉장히 잘 살았다고 하더군요. 저도 초등학교 때가 기억이 나는데 집이 넓어서 뛰어다녔고 마당도 넓어서 친구들이 자주 놀러왔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결국은 서울의 넓은 주택에 살았다는 그 기억만이 저희 집이 일전에는 잘 살았다는 증거로 남았다는 거죠. 저희는 거의 쫓겨나다시피 경기도 외곽의 시골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는데 중간업체가 줄도산하면서 거기에 휘말리게 된 것이 그 이유였죠.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늘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저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오빠와 언니가 모두 받았던 혜택을 저 혼자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넌 미술로 나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그림도 잘 그리고. 괜찮아, 엄마. 미술이 얼마나 돈이 드는 줄 알아? 미안하다, 엄마가 어린 네 입에서 그런 말을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네. 알았어. 근데 난 좋아하는 걸 직업으로 삼고 싶진 않아. 그러면 직업이 된대, 하기 싫어지고. 그러니까 괜히 마음 아파하지 마. 응? 마음이 여린 우리 어머니는 매일 저를 보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가난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제게는 언니나 오빠에게 없는 생활력과 끈기가 있었으니까 말이죠. 하필이면 언니와 오빠가 발레와 음악, 이런 예체능으로 가는 바람에 안 그래도 힘든 살림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문제는 이미 유학 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멈출 수도 없었고 그 둘은 집의 가난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마치 자신들과 관계없다는 듯이 원망하고 좌절하는 것에만 집중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처럼 굴더군요. 그래서 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지자 집안의 생계를 이어가게 된 것은 다름 아닌 막내이자 늦둥이인 저였습니다. 그건 제가 고등학교를 막 졸업했을 무렵이었고요. 뭐? 결혼을 한다고? 그래서 뭘 그래서야? 결혼할 때 돈이 얼마나 드는지 몰라? 그래서 뭐 설마 성인이 된 이후에 유학 보내주고 어려운 형편에도 언니 오빠 공부 끝마칠 수 있게 돈 마련한 부모님이 이제 못해준다니까. 생활비를 보내줬던 나한테 부탁하려는 건 아니지, 언니? 그럼 나 어째? 설마 혼자 살라고? 혼자 살아. 태어날 때 혼자였고 어차피 죽을 때도 혼자야. 야! 네 일 아니라고 지금 막말해? 나한텐 기회라고. 취직이지. 그게 기회냐?
멀쩡하게 공부시켜놨더니 부모님 호강은 못 시켜도 사람 구실은 좀 할 줄 알았더니 결혼? 진짜 웃기네. 너 돈 좀 번다고 지금 언니 대접을 이렇게 해? 나 대학도 포기하고 언니한테 돈 벌어서 보냈고 우리 집 생활비도 보탰어. 그러는 언니는 그렇게 포기할 공부할 거면서 한국에는 죽어도 안 들어오다가 결혼? 부모님한테 할 게 효도는 아니어도 소는 더 벌리지 말았어야지. 나보고 뭐 어쩌라고. 그럼 나 어떡해. 그냥 하지 말던가. 언니 스스로 벌어서 해. 외국은 그런 개념이 더 많지 않아? 이제 성인인데 알아서 하셔야지. 나는 언니가 취업한다면 도왔을 테지만 취직이라면 개념이 다르거든? 제발 이제 각자 살자, 어? 야! 내가 너 가만 안 둬? 어떻게 올 건데? 비행기 타고? 그 돈은 있어? 내가 끊어주면 절대로 안 되겠다. 그치? 날 가만 안 둔다는데 용돈도 더 보내지 말아야겠네. 그래야 힘이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지. 그것까지 끊으면 난 어쩌라고. 야, 내가 막말했어. 그니까 결혼 축하하고 파혼해도 축하하고 뭐 잘 살아. 야, 이 미친년아. 저는 언니와 정확히 7살 차이가 납니다. 그런 저에게 언니는 매번 돈을 강요했죠. 힘들다, 배고프다, 어렵다는 말만 매번 들으면서 도운 결과는 결국 결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에 대한 인식 자체가 나빴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거의 일에 미쳐 있었기 때문에 결혼은 물론이고 연애도 거의 하지 못했어요. 제게 있어서 결혼은 사치였고 회피였습니다. 그랬던 제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은 다른 곳도 아닌 회사였어요. 저희 회사 협력업체로 단기간에 프로젝트에 합류하게 되면서 만나게 된 거였죠. 그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랄까 순박하고 수더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런 거 있죠? 막 지켜주고 싶고 여린 느낌의 사람이었죠. 일에 치여서 살다 보니 모두가 경쟁자처럼 보였지만 그 사람만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이 아닌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었고 빠르진 않았지만 꼼꼼한 사람이었죠. 오빠는 이직을 해서 좀 더 좋은 곳으로 가보는 건 어때? 한 회사에서 오래 머무는 거 예전에는 미덕이었지만 요즘은 아니야. 몸값을 제대로 쳐주는 곳에서 일해야 그 회사도 오빠한테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거든. 이 정도 경력이면 어디든 먹힐 거라고. 그래도 날 처음으로 고용해준 곳인데 배신하기가 좀 답답하다 정말. 나라면 절대 그 자리에 안 머물러. 그리고 지금 회사도 봐. 매번 편가르게 하고 사람을 못 살게 굴잖아. 왜 거기서 바보처럼 버텨? 다른 회사라고 그러지 않을 거라는 보장도 없잖아. 난 솔직히 자신이 없어. 자신감 가져도 좋아. 정말로.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말이야. 내가 이직 준비 도울 테니까. 그 작은 회사에서 올라가 봐야 별거 없잖아. 응? 알아. 근데 이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그러고 나서 생각할래. 난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에 만족하고 싶어. 그래. 오빠가 그렇다면 뭐. 고마워. 날 인정해준 거잖아. 날 높게 봐준 건 너뿐이야. 응?
오빠 공부도 잘했잖아. 대학도 꽤 이름 있는 대학 아니야? 집에서 인정 안 해줘? 대기업이 아니라고 일단 인정을 안 해주기도 하고, 우리 집에서는 대학 나오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내 동생은 더 좋은 대학이라서 말이지. 아, 오빠보다 더 좋은 대학이라니. 그러면 서울대 정도는 되겠네. 맞아, 서울대. 와, 진짜? 진짜 멋지다, 서울대라니. 내 주변에도 한 명 있는데 대기업 들어갔잖아. 그럼 동생은? 동생도 졸업은 했지? 당연히 진즉에 졸업했지. 근데 취직은 준비 중이야. 뭐, 원하는 회사와 맞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 언제든 골라서 갈 수 있으니까, 뭐, 어쨌든 그것 때문에 비교를 많이 당했어. 욕심도 많으시네. 그래도 동생이 자랑스럽긴 하실 것 같아. 내가 부모님이라고 해도. 일단 나도 동생이 너무 자랑스럽거든. 차별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설령 차별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생각해. 동생은 그럴 자격이 되니까. 동생 바보? 그런 건가 봐? 동생 엄청 아끼는 모양이네. 집에서는 왕이나 다름없어서 그런가? 나도 물들었나 봐. 그래도 내 앞에서까지 자존감 잃지는 마. 오빠 충분히 실력 있어. 지금보다 더 좋은 대우 받을 자격도 있고. 알았지? 응. 마음에 꼭 담아둘게. 그 칭찬. 허세와 허풍, 자신감이 철철 흘러내리는 남자들만 주변에 있었는데 이 남자는 뭔가 달랐어요. 그래서 더 끌렸고 만남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그 사람이 자신의 동생을 대하는 생각도 모습도 멋있었고요. 아마도 그 모습이 우리 집의 언니 오빠와 비교되면서 부러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나도 저런 오빠가 있었다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죠. 우린 그 뒤에 꽤 긴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바쁜 저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준 덕분에 제가 해본 연애 중에는 가장 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끝에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30대 후반이었죠. 더 이상 언니 오빠들에게 생활비를 보내지 않아도 되었고, 부모님도 작은 가게를 열어 생활이 안정권에 접어들어 나름 여유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본 적 없던 결혼이라는 걸 꿈꾸게 된 것 같아요. 더구나 2년의 만남 동안 그 흔한 싸움 한 번 하지 않았던 것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죠. 이 사람이라면 적어도 불행하지 않겠다 싶었어요. 와, 이거 생각보다 너무 떨린다. 나 싫어하시면 어쩌지? 그럴 리가. 너처럼 능력 있고 멋진 사람이 어디 있어. 난 오히려 네가 실망할까봐 걱정이야. 우리 집 사정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우리 집은 잘 사나? 됐어. 난 애초에 그런 거 보고 결혼 결심한 거 아니야. 알잖아. 알지. 아니까 더 미안해서 그래. 난 그것 때문에 좀 더 떨리는 것 같아. 우리 부모님이나 동생이 너한테 실수는 하지 않을까. 그게 무섭네. 우리 서로 집안 사정 잘 알잖아. 그러니까 그런 건 걱정 마. 알았지? 고마워. 또 너한테 내가 의지하게 되네. 떨리는 건 너인데 늘 내가 너한테 고마워하는 거 알지? 무슨 소리야. 오빠도 나한테 충분히 힘이 되어주는걸? 단순히 인사를 드리는 게 저에게는 어떤 면접보다 힘들었던 것 같아요.
몇 번이나 옷을 샀다가 선물을 바꿨다가 머리를 하고 화장이 무너지진 않았는지 신경도 참 많이 썼죠. 그만큼 제가 신경을 쓴 것은 그 사람을 많이 좋아하고 있기 때문이었기에 기분 좋은 긴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직접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대면하니 저를 굉장히 반겨주셔서 긴장이 풀리더군요. 내 식구가 살기는 조금 작은 집이었고 풍족해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예비 시누이,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함께 저를 반겨주었죠. 언니, 너무 반가워요. 저 매번 오빠한테 이야기로만 들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오래 만난 친구처럼 좋네요. 사진으로 본 것보다 실물이 훨씬 예뻐요. 말이라도 너무 고마워요. 저도 오빠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굉장히 똑똑하고 착한 여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는데 많이 힘들진 않았어? 뭘 이렇게 사왔니? 전혀요. 이건 약소하지만 받아주세요. 뭘 사야 할지 몰라서 이것저것 고르다가 그만. 과일이며 꽃이며 이건 화장품 아니냐? 아유, 정말 잘 쓸게. 우리 아들이 날 닮아서 그런가 여자 보는 눈이 있네. 야무지고 똑부러진 게 우리 아들 짝으로 딱이야. 우리 아들 잘 부탁해요, 아가씨. 네, 아버님. 칭찬 감사합니다. 분위기는 굉장히 화기애애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자신의 여동생이 사회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했지만 생각보다 말이 잘 통했고 부모님 역시도 너무 자상하셨죠. 물론 결혼 후에는 어떤 식으로 사이가 변질될지는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저를 못마땅해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았어요. 서로 칭찬과 어색한 자랑을 했고 그렇게 자리는 파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말이 잘 통하던 시누이와는 연락처까지 교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 한두 번 밥을 먹게 되었고 어느 날은 술도 마시게 되었죠. 언니, 제가 공부만 한다고 친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언니가 가족이 되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솔직히 오빠가 잘해주긴 하는데 여자들만의 그런 공감 능력이 좀 없잖아요. 알죠? 그야 여자들끼리 통하는 다른 게 있긴 하죠. 그러니까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거죠. 저 솔직히 가족들이 부담을 줘서 취업하기도 힘들고 솔직히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막막하거든요. 자격증이나 그런 정보도 다 자기들끼리 공유하고 친구 없고 사회성 떨어지는 나는 도태되는 거지. 저런 마음고생이 많겠네요. 그래도 정말 대단해요. 서울대라니. 서울대? 솔직히 대학 간판은 어릴 때나 통했지 지금은 경력이 최고인 것 같아요. 신입을 뽑는데 경력자가 치고 올라오고 신입조차 못 들어갔는데 경력을 어디서 쌓아? 진짜 사회 자체 구조가 문제라니까요. 나 같은 인재를 못 알아보고. 그럼 처음에는 눈을 좀 낮추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차근차근 쌓아 올라가서 원하는 대기업 가면 되잖아요. 그래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죠. 가족들이 저렇게 기대를 하는데 나 하나 믿고 아빠랑 엄마 둘 다 날 위해서 돈 마련해주고 했거든요. 오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난 무조건 대기업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하긴 중압감이 장난 아니겠네요. 그럼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는 건 어때요? 자격증 정보나 이런 거 괜찮다면 제가 도울게요. 그리고 면접 준비도요.
언니, 진짜요? 그래, 내가 바로 원한 게 이런 거라니까요. 오빠는 한숨만 쉬거든요. 언니, 진짜 내 친언니 안 할래요? 내가 오빠 버릴 테니까, 응? 오빠 화낼 텐데? 아니면 삐지거나. 그러던가 말든가? 언니가 최고야. 능력 있는데 거기다가 멋지기까지. 언니가 너무 아까워요. 솔직히 신우이와는 잘 맞았습니다. 남자친구와는 성격이 반대였지만 희한하게 저를 잘 따랐고 저도 그런 신우이가 싫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주말에 시간을 내서 이력서 작성하는 법이라든가 포트폴리오 만드는 것까지 세부적인 부분을 코칭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면접 질문들과 상식 관련된 부분을 회사별로 따로 만들어서 주기도 했죠. 때문에 남자친구도 굉장히 저에게 고마워했고 시부모님 역시도 저를 더 예뻐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터졌죠. 오늘은 어디부터 할까요? 언니, 제가 오늘 오빠한테 좀 이상한 말을 들었거든요? 이상한 말이요? 왜요? 무슨 일 있다고 그래요? 이상하네. 오늘 전화했을 때 별말 없던데. 진짜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언니, 대학 안 나왔어요? 네, 저 고등학교 졸업이 전부인데. 진짜였어요? 아니, 어째서? 자세한 말은 못 들었나 봐요. 어릴 때 아버지 사업이 망하면서 기회가 없었어요. 당장 돈을 벌어야 했고, 그래서 저는 대학 가는 걸 접었죠. 그 질문이 아니잖아요. 아가씨, 왜 그렇게 화를 내는 건지. 지금 화 안 나게 생겼어요? 날 뭘로 보는 거지? 지금 그럼 내가 고졸한테 면접을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나 서울대 졸업생이에요.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이요. 거기서 졸업한 수재라고요. 그런데 뭐? 고졸? 고졸이 날 가르쳐? 물론 좀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아가씨보다 사회 경험이 많고 그리고 회사 내에서 입지가. 그래도 미리 말했어야죠. 이거 학력 위조 이런 거 아닌가요? 나요, 진짜 솔직히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요. 결혼 허락받을 때 그런 말을 왜 안 했어요? 애초에 언니가 오빠보다 조금 잘 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당연히 대졸이라고 오해한 우리 가족들 탓으로 할 건가요? 결혼 허락받는데 졸업장이라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건가요? 적어도 말은 했어야죠. 우리 가족 무시해요? 우리 집이 좀 없이 산다고 돈 있다고 무시하냐고요. 우린 엄마랑 아빠 두 분 다 대학 나오셨어요. 그리고 저는 말할 것도 없고 오빠도 학벌은 빠지지 않고요. 그런데 고작 고졸이면서 그냥 모른 척 입을 닫았다? 이건 아니죠. 그게 그럴 일인지 솔직히 몰랐어요. 그럼 제가 따로 말할게요. 꼭 이야기하세요. 반드시 꼭! 예비 신우이는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고 저는 허무하게 웃음만 흘렸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부터 일을 시작하면서 대학에 가지 않은 걸 후회한 순간은 저보다 늦게 입사한 사람이 저를 앞질러 승진할 때뿐이었어요. 대학 졸업장이란 승진할 때 좋은 발판이 되니까 말입니다. 그래도 저는 후회하거나 원망해 본 적은 없었죠. 대신 학벌과 관계없이 능력을 위주로 하는 그런 회사에 들어갔고 결국에는 꽤 큰 회사로 성장할 수 있게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어렵지 않은 승진과 성과를 보였고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버텼죠. 그렇게 해서 자리 잡은 그 뒤부턴 저는 학벌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결혼에 앞서서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될 줄은 정말 몰랐죠. 솔직히 너무 당황스럽더군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에게 이 문제를 상의드렸습니다. 그러게. 늦었지만 대학 다니라니까. 엄마가 7년 전부터 그랬잖니. 엄마, 우리 회사는 능력 위주로 사람 뽑아. 그리고 우리나라도 언젠가 대학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될 거라고. 솔직히 내 친구들 대학 가서 배운 거라고는 조별 과제에 대한 불평등밖에 없다고 했어. 그만큼 돈이 아깝기도 하고. 난 그런 곳에 시간을 쏟기 싫어. 하지만 결국 그런 게 상대적인 거야. 어떤 사람한테 뭘 배우느냐에 따라 다른 거고. 아빠까지 이러기야? 내 선택이었고 후회한 적 없어. 너무 웃기지 않아? 결혼에 학력을 본다니. 아까는 내가 어이가 없어서 말은 못했지만 진짜 열받아. 집안에 따라서 기준이 있는 거야. 결혼이 쉬운 줄 알아? 그 집에서는 학력을 보는 게... 이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솔직히 너희 언니 오빠들보다 네가 공부는 더 잘했잖아. 그런데 너를 그런 취급을 받게 하다니. 진짜 상관없어. 나보다 자격증 많은 사람 있어? 나보다 경력 많고 실적 많은 사람 있어? 우리 회사에서도 한 명도 없어. 언니 오빠들처럼 외국에 안 나가도 영어 잘하고 일본어까지도 해. 그런데 대학? 그 졸업장이 없는 게 뭐 어때서? 어쨌든 너 그냥 죽이고 들어가. 내가 왜? 나 정말 그런 거 이해가 안 돼. 우리나라의 결혼은 단순히 부부의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건 이해하잖아. 이해해. 근데 그 집에서는 네 다른 조건은 보지 않았지. 이를테면 네 나이가 많은 것도 괜찮다고 했잖아. 오빠가 나이 더 많거든. 어쨌든 그런데 학벌에 관한 부분이 예민한 것뿐이야. 그러니까 너도 거기에서는 한 발 물러나서 이야기 듣고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는 게 예의라는 뜻이야. 너도 그 사람들을 다 좋아할 수는 없듯이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라고. 알겠니? 알았어, 엄마. 근데 기분이 나빠서 그래. 나라고 오빠 다 마음에 드는 줄 알아? 그리고 엄마 아빠도 오빠 싫은 부분 있잖아. 근데 그걸 대놓고 그렇게 말하는 법이 어디 있어. 아빠나 엄마도 기분 안 좋긴 마찬가지야. 그래도 이것만 지나가면 별거 없어. 결혼이 그런 거야. 우리 딸이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엄마 생각은 그래. 하지만 아빠 생각은 좀 다르다. 물론 받아들이라는 건 진심이야. 하지만 그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난 멈추는 것도 좋다고 본다. 여보, 우리 딸 똑똑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을 넘지 않으면 받아들일 거야. 그리고 선을 넘으면 당신이나 나나 이 결혼 못 시키지. 아니야? 그거야 그렇지만 얘 성격이... 걱정 마.
우리가 한 자식 농사 중에 최고의 작품이니까. 우리 딸 믿는다. 아빠는? 알았어. 물러나서 지켜보다가 선 넘으면 물어버릴게. 여보, 얘 좀 말려요. 왜? 잘 키웠는데. 역시 우리 똥강아지. 말은 이렇게 했지만 어떻게든 상대 가족들에게 맞춰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에게 미리 말을 하고 약속을 잡아 과일 바구니를 들고 예비 시댁으로 향했죠. 그런데 생각과는 달리 분위기가 이전 같지 않았습니다. 단지 신우이가 있는 앞에서 학벌에 대한 이야기를 못해서 죄송하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죠. 늘 제게 친절하고 다정한 미소를 보이시던 예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표정이 정말 어두웠거든요. 언니가 우릴 속였다는 거 제가 부모님께 다 말씀드렸어요. 야, 넌 그걸 왜 이야기해? 그냥 좀 넘어가면 되는걸. 오빠는 가만히 있어. 오빠도 솔직히 마음에 걸리니까 나한테 말한 거 아니야? 어이가 없어서 어쩜 그렇게 둘 다 감쪽같이 숨길 수가 있는지. 아가씨, 저는 그걸 숨길 이유도 필요도 없어요. 만약 숨기려고 했다면 오빠한테도 말을 안 했죠. 제가 그게 뭐라고 숨겨요. 그리고 그게 왜 문제가 됐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해를 못해요? 와, 봐. 딱 이런 곳에서 티가 나는 거지. 저학력인 사람은 애를 낳으면 안 돼요. 그게 다 부모 유전이라서 애도 똑같이 닮는다고요. 알아요? 네? 혼자서 똑똑한 척은 다 하더니 결국 뭐야? 고졸? 아무래도 나이가 있어서 노산일 텐데 나중에 손자나 손녀가 태어나면 걔 머리가 정상적인 작동은 할까요? 너 정말 말 함부로 할 거야? 오빠는 그냥 가만히 있어. 그래, 일단 네 동생 이야기부터 듣자. 엄마도 솔직히 좀 놀라긴 했어. 아가씨도 들어서 알겠지만 우리 집안이 비록 형편이 넉넉하진 않아도 학력이 다들 좋아. 가난을 극복하는 방법이 공부라고 생각했으니까 이게 우리 집의 내력이고. 오빠한테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요. 이해가 되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네요. 그럼 지금 제 학력 때문에 결혼을 반대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아가씨. 우리가 그래서 의논을 해봤는데. 예비 시아버지가 말끝을 흐리더니 신우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나서서 말하더군요. 오빠 말로는 사업이 망해서 어쩔 수 없이 대학을 포기한 거라고 했다면서요? 그렇죠. 그게 진짜면 고등학교 성적표 있죠? 그 정도는 제출해줄 수도 있잖아요? 설마 이 정도도 못해요? 공부를 잘했지만 정말 포기한 건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성적이었는지 알아보고 결정하겠다는 뜻이죠. 아가씨, 그건 좀 무례하지 않아요? 여기가 회사도 아니고 제가 왜 그런 걸 줘야 하죠? 요즘 시대가 그래요. 건강검진도 미리 떼서 서로 교환하는 시대인데 성적표가 뭐 어때서요? 혹시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건 아니고요? 불량 학생이었다거나 아니면 공부를 더럽게 못했거나, 그것도 아니면 학교 안 나가고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렸던 건 아닌가? 요즘 학교 폭력도 문제가 많다던데
언니 성격 보면 솔직히 그 부분도 의심이 되긴 하네요. 지금 저보고 비웃은 거예요? 네, 어이가 없어서. 자기야, 왜 그래? 남자친구는 저를 만류하듯 가볍게 어깨를 흔들었어요. 오빠,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왜 말 한마디를 안 해? 이게 정말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해? 그냥 주면 되잖아. 부모님도 걱정하시는데. 그리고 동생 말도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어. 우릴 걱정하는 거잖아. 태어날 우리 아이라든가. 뭐? 자기가 공부 잘한 게 사실이면 그냥 증명을 하면 끝날 일이잖아. 저는 남자친구의 표정이 온전한 진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잡고 있던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알겠다. 내가 이런 말 듣고 그냥 대학을 갈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대학 나왔다는 인간들이 이런 식으로 무례하게 구는 거 보고 알겠네. 배움이랑 인성은 상관이 없다는 걸. 이봐요, 새언니! 내가 왜 그쪽 새언니야? 언성 높이지 마. 서울대 나오면 뭘 하니? 부모 등골이나 뽑아서 먹는 모기 유충 같은 게. 야! 자기야, 왜 그래? 오빠도 입 다물어. 그래, 내 학력 별 볼 일 없다. 근데 우리 부모님도 학력은 별거 없다. 그래도 우리 아빠는 한 회사의 사장이었고 지금은 엄마랑 두 분이서 가게 잘 운영하고 계셔. 돈도 벌 만큼 벌고. 그리고 나도 고졸이지만 너보다 2배 넘는 연봉을 받고. 이봐요! 아무리 화가 나도 어른들 앞에서 이게 무슨... 그러니까요. 저희 집은 못 배워서 그런가? 어른 대접을 할 필요가 없는 어른은 예외라고 교육을 받고 컸거든요? 이 집은 뭐죠?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교육에 힘쓰는 집이라고요? 근데 왜 아직도 이렇게 사세요? 자기 말이 너무 심하잖아.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았고 시아버지는 불편한 표정으로 돌아앉았죠. 성적표 가져와라. 애 머리가 안 좋을 거다. 이런 말을 한 건 심하지 않고 적어도 남의 집 딸한테 할 말은 아니지. 돈이 생기면 그걸로 아가씨 과외나 붙여주고 학원 다니게 하는데 쓴 모양인데 아직도 저렇게 사랑부실 하나 못하고 보니까 자격증도 계속 떨어지기만 하던데 공부머리랑 일머리는 따로인 거 아시죠? 아이고, 제가 보기에는 자식 농사 망한 것 같은데. 야! 너 미쳤어? 부모가 못 배웠으니 저런 딸을 낳지! 그때 신우이가 제 머리카락을 잡았고 저는 뿌리치는 동시에 뺨을 한 대 갈겼습니다. 선은 넘지 말았어야지. 어디서 우리 부모님 이야기를 해, 씨. 오빠, 저는 좀 어떻게 해봐! 자기야, 우리 이야기를 좀 하자. 너무 흥분했어. 이야기? 난 오빠가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는 줄 알았어. 나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호구였다는 걸 이제 알았네. 내가 저런 소리 들을 동안 한 거라고는 발을 동동 구르는 것밖에 없었고 눈치만 보는 게 전부면 너랑은 결혼 못하지. 너 같은 애랑 결혼하면 앞날이 뻔하거든. 동생년 취업 못해서 유학 보내달라고 징징거리면 내 돈으로 보내주고 시부모는 이제 그 짐덩어리 나한테 줬으니 그나마 하던 일도 그만두고 고생하게 책이나 읽을 테고. 아니야? 지금 너 나한테 짐덩어리라고 했어? 야! 내가 오늘 너 가만 안 둬! 이제부터 나한테 손이라도 까딱하면 나 고소할 거야.
이 집 문 나서면 바로 고소할 거야. 오빠, 변호사 부를 비용 있어? 아니면 우리 소중한 서울대학 졸업생이 감옥에 가는 꼴을 볼 거야? 어쩔래? 제가 이렇게 말하자 씩씩거리면서도 더 이상 제게 덤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유유히 집을 나오려고 하다가 선물로 들고 왔던 과일 바구니까지 챙겨 나왔죠. 그 뒤에 남자친구에게서는 잘못을 비는 장문의 메시지와 전화가 계속 왔지만 저는 그걸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저 하루라도 빨리 결혼 준비를 했던 걸 취소하는 것에 열을 올렸죠. 마음 같아서는 수수료까지 모두 청구하고 뼈째로 씹어먹고 싶었지만 그럴 시간조차 관심이 들 것 같아서 아예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와서 평온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이 신입생 면접이 있던 날이었고 제가 하필이면 면접자로 들어가게 되었죠. 제게는 그렇게 즐거운 일이 아니었고 미팅이 있어서 조금 늦게 면접장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문 뒤로 들어섰을 때 익숙한 목소리에 걸음을 멈췄죠. 저를 뽑아주신다면 정말 이 회사에 뼈를 묻을 각오를 하고 정말 열심히 무조건 개처럼 일할 것입니다. 춤을 한번 춰보겠습니다. 음악도 하나 없이 허공에서 팔을 휘휘 저어 보이는 건 다름 아닌 예비 신우이였던 그년이었습니다. 저는 그 춤이 끝날 때까지 서 있다가 천천히 자리로 들어가 앉았고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이는 신우이와 눈이 마주쳤죠. 하지만 전 공과사는 확실히 하기에 표정 관리를 했습니다. 거의 회색빛으로 안색이 바뀌는 걸 보면서 속으로 웃었고 왜 이 회사에 왔는지 궁금해져서 서류를 훑어봤죠. 서울대 출신이 못 올 정도는 아니었지만 굴지의 대기업만 고집했기에 그 부분이 의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류를 보는 순간 저는 너무 놀라서 심장이 튀어나올 뻔했어요. 고졸. 고졸이라고 정확하게 적혀 있는 걸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저기 17번 지원자. 학력이 고졸로 되어 있네요. 네, 여기 회사는 학력을 보지 않는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실력을 위주로 봅니다. 그런데 자격증이 하나군요. 그게 너무 바빠서 하지만 노력을 할 것이고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 회사에 들어오고 싶습니다. 학력이나 개인적인 감정으로 탈락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탈락 여부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공과 사는 구분해 주시죠. 17번 지원자. 저는 비죽이 웃으면서 당황한 표정의 신우이를 봤고 이내 그녀는 눈으로 제 옷이라도 찢을 것 같은 살기를 보내더군요. 그렇게 면접은 끝났고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되고 퇴근을 하는데 역시나 신우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리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죠. 개인정보 유출 이런 걸 할 생각은 아니죠? 어쨌든 지나간 일이잖아요. 누구 마음대로 지나가? 난 보낸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언니는 매번 비아냥거려요? 너처럼 앵앵거리는 것보단 훨씬 멋지지 않니? 진짜 불이익 주실 거예요? 저 서류에서도 당당하게 합격하고 면접 본 건데 이거 잘못되면 저는 언니가 뒤에서 조종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당당?
우리는 큰 결격 사유가 없으면 면접은 다 봐. 그러니까 너 같은 애도 왔지. 더구나 이 시간에 끝날 만큼 많은 지원자를 받고. 그런데 그 중에 너는 몇 번째라고 생각하니? 내가 손을 쓰든 쓰지 않든 네 앞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지 않는 이상 넌 안 뽑힌다는 말이야. 네가 뽑히면 우리 회사에 들어오는 동시에 연쇄살인마도 되겠네. 그래요? 저도 피차 언니랑 같은 회사 다니기 싫었거든요? 아니, 왜 여기에 있어? 내가 고졸이라는 건 들었는데 어디에서 무슨 일 하는지는 못 들은 모양이네. 아, 생각해보니 나도 서류에서 어떤 비슷한 걸 본 것 같은데 서울대가 아니라고. 언니! 왜? 전에는 야라고 하더니 오늘은 그래도 머리가 돌아가긴 하는 모양이네. 일부러 안 적었을 리는 없고. 너 서울대 아니지? 그럼 가족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비밀로 해줄 거예요? 뒤이어 구구절절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가족들의 기대와 압박에 이기지 못한 부분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삼수했다고 했지? 그리고 학비도 모두 집에서 지원해줬다고. 그건 어디에 썼어? 그게... 똑바로 말 안 하면 너네 오빠한테 말할 거야. 너도 알지? 1년이 지난 지금도 나한테 아직도 연락 와서 만나달라고 하는 거. 얼른 말해. 술 먹고 가방도 샀고 여행도 다녔어요. 진짜로 그것만 썼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쪽 입꼬리만 쫙 올리고 그대로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아무 관계도 없는 시댁이었었던 곳으로 향했죠. 제가 배를 누르고 문을 쾅쾅 두드리고 있을 때 제 옷을 잡는 시누이가 보였습니다. 아주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더군요. 하지만 저는 문이 열리는 동시에 안으로 들어섰고 그 안에는 헤어진 남자친구, 시부모가 될 뻔한 사람들이 저를 보고 놀라서 일어나 있었죠. 문을 열어준 건 그 사람이었는데 제가 다시 만나주려는 줄 알고 감동의 눈물까지 글썽이다가 뒤를 따르며 울고 있는 자신의 동생을 보고 놀란 눈치였습니다. 언니, 제발요. 제가 그때는 말 실수했어요. 언니, 안 돼요. 저 죽어요. 그럼 죽어. 언제까지 비밀로 하려고 했어? 너희 오빠랑 나 이제 헤어진 남남이지만 이건 경우가 아니지. 너는 거짓말을 하면서도 남의 학력을 가지고 평가하고 그걸 가족들이 똑같이 하고 있잖아. 그러니 바로 잡자. 네 거짓말은 오늘로 끝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자기야. 거짓말이라니. 내가 왜 그쪽 자기죠? 이거 들어보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녹음한 부분을 그대로 들려줬지만 모두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다른 걸 던졌죠. 바로 입사 지원서였습니다. 그걸 남자친구는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고 불길함을 예감했는지 아가씨는 도망가려는 듯 문 앞으로 기어가더군요. 저는 그걸 잡아서 다시 가족들 앞에 앉혔습니다. 한참을 그 서류를 보고는 부모님께 들려준 그 사람의 눈빛이 순간 변하는 게 보였어요. 이게 사실이야? 너 대학 안 갔어? 그럼 그 서류는 뭐야? 졸업장은 대체 뭐냐고!
워낙 수더분한 사람이라 저는 그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게 가장 놀라웠습니다. 눈에 실핏줄이 터졌는지 벌겋게 충혈된 상태였고 온몸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이해는 됐습니다. 평생을 자신의 동생을 위해서 희생해왔고 모든 걸 그녀 뜻에 맞춰 살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심지어 저를 잃은 이유 역시 거기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죠. 오빠, 그게... 그랬구나. 어쩐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 네 학점에, 네 학벌에 왜 취직이 안 되는가 했더니 너 우릴 속였어. 나를, 우리 부모님을 속인 거야? 아니, 나는... 아들, 너 설마 저 여자의 말을 믿는 거야? 우리한테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걸지도 모르잖아. 우리 딸이 어떤 딸인데 이거 조작된 거야. 조작이라고. 엄마! 맞아. 조작이야. 나 믿지? 엄마, 아빠. 오빠는 내 말 믿잖아. 다 저 여자가 나 때문에 파혼했다고 그러면서 복수를 하려고 한 거라니까? 녹음도 그래. 내 목소리 닮은 사람을 섭외한 거 아니야? 순간 그 사람의 표정도 약간 희망이 보였다가도 저를 보면서 다시 이전처럼 어두워졌습니다. 그도 알았겠죠. 제가 그런 쓸데없는 것에 허비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물론 시부모님은 그 말을 믿은 건지 제게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어요. 뭘 여기서 그렇게 진실을 따져요. 그냥 학교에 전화하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요즘 시대가 어떤 때인데요. 인터넷으로도 알 수 있어요. 학생증에 번호 있지? 그걸로 충분히 알아볼 수 있잖아. 자, 얼른 내 말이 진짜 거짓말이라고 증명해봐. 그게 학생증에 기억이 잘 어디에 뒀는지. 너 오빠한테 솔직하게 말 안 해? 똑바로 말 안 하면 나 너 다신 안 봐. 아들, 동생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하니? 얘가 왜 거짓말을 해? 너도 졸업장도 봤잖아. 엄마는 가만히 있어요. 내가 얼마나 희생을 했는데. 그래도 저거 하나 잘 키운다고 내가... 사실은 나도 일부러 그러려고 한 거 아니야. 오빠, 진짜 성적이 계속 떨어지고 그러니까 자존감도 낮아지고 큰 소리를 쳐놨고, 그래서 내가... 그 말이 끝나는 동시에 시어머니가 뒷목을 잡았고 시아버지는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그럼 그 돈은 학비며 용돈이며 전공서적 산다고 돈도 매일 가져갔잖아. 아빠한테 사실대로 말해. 그 돈이 어떤 돈인지 너도 알잖아. 그때 제가 끼어들었죠. 명품 가방이랑 여행 경비로 썼고 술도 마셨다고 아까 녹음으로 다 들려드렸잖아요. 정말이냐? 그게 진짜야? 시누이가 눈물을 대답 대신 터뜨렸고 시아버지 역시도 땅을 치며 울기 시작했죠. 그런데 남자친구는 분노의 방향이 달랐습니다. 시누이에게 성큼성큼 다가가서는 머리를 내리쳤어요.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가 말리는데 저는 시누이가 맞는 걸 그저 지켜보고 있었죠. 뺨을 맞고 머리카락을 뽑히고 심지어 가위까지 들고 온 남자친구는 긴 머리카락을 한 움큼 쥐어서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는 죽는다고 비명을 질렀고 그걸 말리던 시어머니는 제게 와서는 대뜸 소리를 지르더군요.
이 집안에 화근을 가져왔다면서 독한 년이라고 욕까지 했습니다. 저한테 엎드려서 절을 하셔야죠. 고맙다고. 뭐? 당신 보자 하니까 당신만 아니었으면 우리 집은 평화로웠어. 알아? 평화? 어머님이 보기에는 그랬나 봐요? 아버님이랑 저 사람은 그 평화를 위해서 물밑에서 얼마나 발을 굴리셨을까. 호수에 둥둥 떠있는 백조만 보지 마시고 그 물밑도 보시라는 뜻입니다. 대학도 나온 똑똑한 분이니까 이해하시죠? 제가 그 고생하는 거 끝내드렸으니 저한테 고맙다고 절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 그럼 저는 재미있게 보다가 갑니다. 모두 열심히 파이팅 하세요. 야! 천연 잡아! 천연! 저는 주변의 다른 입주민에게 방해가 될까 문까지 잘 닫아주고 그렇게 나왔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표정을 풀고 참고 있던 웃음을 터뜨렸죠. 주위를 파먹은 듯이 여기저기 뜯겨있던 신우의 머리털을 떠올리며 한참을 웃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제 뒤를 따라 나왔습니다. 이제 모든 걸 알았으니 다시 시작해보자나? 웃기는 소리였죠. 그래서 그냥 제 이별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손을 뿌리치고 나왔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면서 더는 여동생에게 얽매여 살지 않게 된 것에 감사하길 진심으로 바랬어요. 아마 제가 한 것은 복수이기도 하지만 그에게는 일종의 선물이기도 했을 겁니다. 가족 중 한 명이 집안의 기대주가 된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도 그와 비슷한 처지였지만 저는 오빠나 언니에게 기대지 않았고 다른 방향을 택했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택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그 사람과 저의 다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 이야기를 듣는 다른 분들도 적어도 자식에게 선택과 집중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기대를 받는 사람도 기대를 거는 사람도 힘든 일이니까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지난 실패와 연애에 완전한 종지부를 찍었고 현재의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그 사람과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제 학력에 대한 부분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좋은 시부모님과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는 심지 있는 남자라서 한 고비는 잘 넘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준 저의 부모님께 감사를 전하고 싶어요. 비록 누구보다 많이 배우진 않았어도 삶의 지혜와 강단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이죠. 끝으로 이제 더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시어머니나 그의 가족을 제외하고 제 이야기를 들어준 많은 분들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